정말 그 과목도 잘 맞아 떨어진 거고, 네, 맞아요. 가정 환경도 맞아 떨어진 거고, 딱 진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호를 또 받게 되고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하면서 그런 어떤 딱 우리가 골프 칠 때 얘기하는 샤이닝 로드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이제 그 길을 딱 타고 오신 케이스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자꾸 여쭤본 이유가 이제 지금 아무튼 이제 할리제이는 주 양육자로 뭔가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제 브랜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이 일하시는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뭔가 한층 더 또 전략을 달리 하고 싶으신지 아까 또 육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으신지 그런 게 궁금해서 또 그러기 위한 또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도 제가 주양육자가 돼봤다가 제가 일하고 아내가 주양육자가 돼봤다가 네, 그거를 저희는 여러 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했거든요. 바꿔보다가 해보니까 이제 저는 일하는 형태 자체가 저는 프로젝트를 좀 굵직한 프로젝트를 따서 이제 한 달 정도 일을 바짝 하면 한 반년 먹을 거리가 되는 저는 그런 일을 잘했고 아내는 짧게 일해서 그러니까 일당이 셌어요. 일당이. 그래가지고 짧게 일해오는 요런 거를 아내가 더 잘하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워낙 큰데 이제 그게 로또처럼 떨어지는 일이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영업을 해서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냥 다 아는 고객들이 이제 또 그 다음 프로젝트 할 때 저를 찾고 그런 거라서 파일을 넓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근데 아내는 좀 더 영업도 쉬운 부분이라서 그러면 일은 당신이 편하고 아이들 교육은 내가 더 잘하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 양육자로 일단 베이스를 놓자 이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너무 좋은 이 시간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미친 듯이 전략을 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에서부터 벗어나자.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 바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한 거고. 사실 그게 없으면은 그건 필요가 없겠죠. 만약 그게 있으시다면 이제 그 여정을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전략을 짜야 적어도 아이들이 청소년기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방안이 나오고 이제 좀 더 청소년기 됐을 때 아이들과 청소년기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이라도 한층 더 부부가 함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할리제이가 지금 한의원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SNS도 해야 되고 하는데 참 그런 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한편 브랜든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말씀을 입이 또 막상 또 열리면은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더 캐고 싶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뭐 농구도 하시고 천체 뭐 그런 동아리도 하셨다고 하고 시도 잠깐 썼다고 하고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뭔가 더 이렇게 끄집어내 봐서 예를 들어 이제 스트레스 쌓였을 때는 뭐 하세요? 운동을 해서 풀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운동이요? 요즘은 운동을 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기도하시나요? 판타지 소설 같은 것 같아요. 웹소설 봐요. 네네. 여기도 판타지 좋아해요. 판타지 아. 소설, 아. 웹소설을 본대요. 이거를 전혀 안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 막 펼쳐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안 하는 시간을 갖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저도 요즘 네. 다시 만화책 보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만화책 언제나 사랑이죠. 예. 저도 만화로 학창 시절에 만화로 네. 모든 걸 이렇게 모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을 읽으신다면요, 판타지 소설을 일부를 보시고 그 판타지 소설의 일부 내용을 그 한의원 채널에 올려보세요. 웃기잖아요. 한의사인데 판타지 소설을 보고, 예를 들어 그게 뭐 무협지라면 거기서 막 장풍이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동을 한다. 웃기거든요. 재밌죠. 거리감이 좁혀지죠. 맞아요. 예. 유머가 딱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편해지는 것 그쵸, 같아요. 반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얼굴로 근엄하게 있다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요. 예,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 예, 무서워 보이죠. 예, 그쵸, 무서워 보이죠.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업 자체가 한의사라는 어떤 딱 그 그러니까, 고정적인 예.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지금 좋아하시는 게 판타지 소설이라면 있는 그대로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어서 판타지 소설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장면을 그냥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예, 예,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는, 그러면서 막 판타지 소설을 되게 막 심각하게 보고 있는 장면을 앞으로 찍어도 되고요. 그러면 마치 누가 보면 원서 보는 줄 알 거예요. 그죠? 진지하게 보니까 알고 보면은 막 판타지 소설이고. 저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해요. 예. 갑자기 한의원은 잘 안 되는데 SNS가 터질지도 몰라요. 뭐든 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게 된 게, 한의원에 어울리는 한의사다운 이 그쵸, 글을 그쵸. 써야 된다는 그 그거를 그죠. 버리시면 되는데. 그걸 버리셔야 돼요. 네. 오히려 그런 내용을 안 올리고 한의사인데, 한의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미 강력하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전문성을 보일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마케팅이 아니에요. 시를 쓰는 한의사. 너무 그쵸? 멋지지 시 쓰는 않나요? 한의사, 별 보는 한의사. 네, 그런 거. 근데 얘기 들은 것 중에 판타지 소설이 제일 재밌긴 하네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실 얘 중에서 지금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요. 반응도 제일 좋아요. 예, 반응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그 과학고 나오고 뭔가 서울대 나오고 반도체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한의사가 돼 한의사. 있고, 남들이 네. 보면 조금 재수 없어요. 그쵸. 예. 엄친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되게 막 공부 열심히 안 했대. 뭐야 이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 똑똑한 모습을 보인다면 마케팅이 안 돼요. 맞아요. 더 안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끝없이 채우셔야 될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어디선간 빈 구석이 있을 거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게, 저 인간은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물론 사람들이 절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긴 게 벌써 다 깎아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타이틀이 있는 만큼 엉뚱미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없으면 문제인데 있으시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옆에 계신 분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저만 아는 남편의 내재되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이 사람이 저희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사실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좋잖아요. 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그냥 껍데기 모습만 보고 평가를 한 건데, 네. 그거를 그냥 그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은 그거에 얽매이는 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예.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 속에는 예. 별로 그렇게 젠틀하지 않고 예. 굉장히 투덜이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안에. 투덜이 좋다. 어머, 괜찮네요. 컨셉 좋다. 투도리 스머프. 네. 예.
한의학으로도 못 고친다. 투덜대는 건 한의학으로도 못 고친다. 막 이러면서 입술에 침 예. 놓으면 그쵸?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입술에 침 입술에 침. 그러니까 아 좋다. 그러면서 투덜이는 한의원으로도 못 고치니까 그거는 심리 정신과로 가세요. 뭐 한다든지 네. 뭔가 컨셉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투덜이 스머프인데 좋네. 투덜이 스머프인데 저기 이 판타지 소설을 보고 있고 네. 뭔가 신지한테 부탁해서 캐릭터 하나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깨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여기가 되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허세와 후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교만이 어원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교환이라고 맞아요. 예. 이게 근데 그게 풀무질이래요. 풀무란 뜻이래요. 주위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바람 넣는 거 있죠. 풀무. 그래서 풀무질한다 그러죠. 칼 만들 때 그 풀무예요. 바람 넣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바람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칭찬에 취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칭찬은 우리를 부풀게 해요, 분명히. 맞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브랜든이 정확하게 칭찬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결국 브랜든의 본질, 본래의 브랜드는 A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세상의 이미지가 나를 B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B를 얘기하고 B를 칭찬하는 거죠. 나는 A인데.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가라앉죠. 스트레스를 받죠.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음. 만약 근데 그 A가 나쁜 모습이면 그건 고쳐야 되는 거니까. 만일 뭐 그 A가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나쁜 짓이 아닌데 사람들이 내가 A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B라는 것을 그 이미지가 깨지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것.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스쿨링의 핵심은요, 엄마 아빠가 먼저 언스쿨링을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먼저 언스쿨링에 대한 개념적인 것을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내 아이가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 그 B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줄 것이냐, 아니면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의 A의 그 모습도 너무 너의 좋은 모습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B는 내가 아닌데 B의 팬덤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그죠? 아이돌들이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다가 자살하고 그러는 아이돌들의 이유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브랜든이 그런 엉뚱한 모습도 그냥 나는 좀 투덜대고 나 그렇게 젠틀하지 않고 저의 어떤 나의 젠틀한 에너지는 모두 모아서 고객에게만 드립니다. 예. 예. 뭐 아니면 가족한테도 줘야 되니까 가족에게 쓰고 고객에게 쓰고 나머지 시간은 난 젠틀할 수가 없으니까 길 가다 저 만나면은 뭐 이제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솔직하게 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저는 사람의 맛이 나고, 그렇게 본래의 브랜드의 모습을 분명히 그 B의 모습을 칭찬했던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할 거예요. 그 사람들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브랜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하실 거예요. 본래의 브랜든으로 살아도 되니까. 그쵸. 그걸 할리제이만 알잖아요. 그 모습을. 그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공동체가 다 나를 본래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대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브랜든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아빠가 그걸 찾아가야, 엄마가 그걸 찾아가야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찾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못 찾았는데 너는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빠의 히스토리 속에 그걸 찾아나가는 여정이 있어야 아이가 빨리 못 찾아도 아빠의 히스토리를 듣고 사니까 계속해서 이게 아닌가? 또 틀어보고 이게 아닌가? 또 틀어보고 아빠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내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거야.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모습에 잠깐 살았었는데 아빠가 그때 그걸 발견했다고 했어. 그래서 아빠는 다시 아빠의 본래 모습을 찾았다고 했어. 그래, 나도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와 있네. 원래 나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겠죠. 굳이 그거를 일일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이 아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시면요, 한의원 마케팅도 잘 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정말 잘 되실 거예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는 것보다는 누가 많이 올까? 누가 많이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제일 많이 오죠. 네. 아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할 타입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완전 좋아하지. 어.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든 이미지가 비인 거지. 그런 거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 때만 그 이미지 쓰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SNS를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SNS 안 하시죠. 쓰셔도 돼요. 예. 네. 예, 그분들 오셨을 때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추천한 책 중에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김난도 교수가 쓴. 거기로 나오는데 지금의 화두는요, 멀티페르소나예요. 네. 멀티페르소나. 이게 우리가 본래 이렇게 인격이 하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중인격은 질병인 것처럼 보잖아요. 그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나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생각을 위한 생각? 그 책이 이제 행동심리학의 거장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리뷰하고 나서 추천을 할게요. 아무튼 우리는 원래 되게 다양한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상황별로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인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한 가지만 중요시 여기는 사회 문화 속에 있다 보니 다른 애들을 죽여버리고 얘만 키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외로워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나쁜 아이가 있으면 나쁜 아이는 훈육을 시켜서 걔는 제재를 시켜야 되지만 나쁜 아이가 아니 판타지 소설 보는 그 아이가 왜 나빠요? 농구 좋아하는 그 아이가 왜 나빠요? 아주 잠깐이지만 시를 쓰고 뭐 별을 봤던 그 아이가 나쁜 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한의학 하고 있는 아이만 좋은 아이인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골고루 키워줄 수 있을 때 자존감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 글을 쓰셔도 뭐 한의사인데 이런 글을 써. 한의학 글은 안 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블로그를 다 그걸로 채우세요. 예. 시 쓰고. 예. 시 쓰고 그러니까 시도 쓸 수 있으면 쓰세요. 근데 시가 잘 나오면 대박인데요. 이상하게 나오면 더 대박이에요. 이 사람은 시 안 썼으면 좋겠어. 그냥 너무 웃긴다 그거. 댓글로 시 쓸 시간에 침술 공부 좀 더 하라고 이런 얘기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예? 예. 당신은 시는 안 썼으면 좋겠다. 재능이 없다 얘기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별인 줄 알고 봤는데 인공위성이고 이러면 대박인 거예요. 예, 별을 잘 찾으면 그것도 대박인데
맨날 엉뚱한 거 보고 알고 보니 비행기네? 이러면 대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브랜든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네. 그 관심사를 다 그냥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스쿨링이죠. 자유롭게 본래 태어난 내가 즐겼어야 됐던 부분들을 다 풀어놔 주는 것. 그러면서 끝에 가서 분명히 이것은 한의원 마케팅입니다. 이러고 붙여놓으면 재밌겠죠, 또. 오늘도 한의원 마케팅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글을 썼네요. 뭐 이러면 재밌겠죠. 그럴 때 이제 할리제이를 회장님처럼 딱 해놓고서 회장님은 한의원 마케팅 하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관련된 글을 쓰는 날도 오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컨셉이 잡히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게 그거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잘 되면 더더욱 좋지만 안 되더라도 브랜드니 즐거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육아하는 한의사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죠. 아니 근데 그런 사람 많아. 아 그래? 아, 이게 육아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리 뭐 아니야 요리도 너무 많아. 노래 요리 너무 많아. 피아노 노래 못하면 추천해요. 예. 노래를 못하는데 좋아하면 추천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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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중요한 건 노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지 않은 이상 차라리 못하는데 좋아해야 돼. 그러면 대박이에요. 예. 옆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게 있으면 대박이죠. 예. 그러니까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반대쪽의 밸런스를 어떻게 채울까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신경을 쓰셨을 때 오히려 되게 사람 냄새가 나고 마케팅이 이렇게 네, 되죠. 할리제이가 집에서 브랜든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브랜든의 엉뚱한 이렇게 거. 이렇게 뭔가 이게 얼빠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다면 없는데 연출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하필 브랜든이 좋아하는 잠옷이 되게 이렇게 세련된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라든지 뭔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곰돌이 푸 같은. 네, 좀 이렇게 그런 옷은 좀 이렇게 젠틀하고 깔끔한 뭔가 이렇게 세련된 이미지는 아니지 않냐 하는 뭔가가 있을 때 맞아요. 그런 걸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삐가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삐의 그렇죠. 모습이 삐도 있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그렇게 보여지길 원한 것도 있고 제가 또 그 모습에 매력을 느낀 것도 있고 네. 보여지는 이 A가 좀 정제되지 않은 A는 되게 깨거든요. 네. 궁금하다. 진짜. 일단 SNS 모습이 조금 보였을 때 일단 SNS 올리기 전에 불사밴드에 먼저 올려봐 주세요. 네. 저희가 매 눈으로 검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뭐 예를 들어서 한창 블로그 한창 시작하고 운영하고 이러면 뭐 사이버도 있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자기 프로필 사진에 되게 이렇게 머리띠로 앞머리를 올리고 약간 째려보고 있는 표정의 얼굴을 올린 거예요. 네. 옛날 그 프로필 보통 프로필은 되게 멋있고 잘 나오고 네, 보이잖아요. 이런 표정에 막 너무 이런. 깨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고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잔망스러워요. 아, 잔망스럽다고요?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말 수가 없이 되게 과묵하고 진짜 말을 안 해요. 시키지 않는 이상 안 하고 심지어 그 한의대 그 예과 2년 졸업여행 때 거의 하루 종일 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캐릭터인데 이 안에는 막 되게 정말 좀 다른 거, 좀 어떻게 말하면 진짜 깨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이렇게 제가 커트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막 되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컷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 그 청년단체 그 운영했을 때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은 제가 안 받았어요. 아예. 그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네. 그 정도로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안 된다가 저희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 있는 조건은 그거였고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뭐 이것까지 배우려고 하냐, 안 된다 막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너무 지나치게 틀에 훈련돼 있다. 우리는 틀을 깨는 쪽을 오히려 되게 가르치는 쪽인데, 틀에 갇혀져 있는 것이 너무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여기서 뭔가 또 다른 틀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적응 자체도 안 될 거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잘라냈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멀티페르소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 B의 모습은 정말로 기존의 틀에 잘 나를 끼워 맞춰서 그 상황에 잘 적응을 해내는, 근데 그 하필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었으니까, 가정이 그랬으니까, 또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잘 나를 끼워 맞춰서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줄 아는, 그냥 단순한 적응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몰입해서 적응을 해서 결과를 낼 줄 아는 하나의 장점이 지금까지 쫙 성장이 되어 온 건데, 중요한 것은 절대 이 모습만 브랜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만 성장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뭐가 돼 있을까? 그것이 이제부터 할리 제이가 브랜든을 바라보면서 언스쿨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오로지 B고 그 B만이 내가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금 되게 이제 다른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온전한 이 사람의 영혼을, 내 배우자의 온전한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 사람의 그 이면에 있는 모습까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기 위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할리 제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예. 할리 제이도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또 브랜든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언스쿨링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여정, 네네. 감사한 거는 제가 유일하게 제 그런 모습을 아는 게 이제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속에 있는 거를 거르지 않고 다 이렇게 다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그냥 속을 이렇게 좀 정지하지 않고 이렇게 네. 꾸미지 않고 그대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사람, 저는 이 사람밖에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연애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동안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듣고 뭐 이게 조언으로 들은 것 중에 옛날 뭐 사귀었었던 뭐 여자친구 얘기나 이런 거 물어보더라도 절대 뭐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네, 네. 괜찮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다 그걸로 싸운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책에서도 뭐 잡지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은 막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네. 자기 예전 남자친구 얘기와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난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네. 그냥 뭐 다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나도 해야 되나? 너도 되냐고. 이거 혹시 함정 아닌가? 아니 저도 그래서 어쨌든 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제일 어떻게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은, 특히 이제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제 어떤 치부,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단란주점을 가서 이런 그런 경험을 한 게 제일 좀 이 여자친구한테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네.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다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아내한테는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를 감출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 네.
난 이 사람한테 나중에 뭐 길거리 가다가 옛날에 뭐 나를 어떻게 알았던 사람은 누굴 만나더라도 야, 쟤 옛날에 뭐 사실 이런 거 했어 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너 왜 그런 거 얘기 안 했어 약간 이런 식의 내가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감췄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그럴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자유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네. 그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아내랑 그 관계에서 나는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속에 있는 걸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제일 어떤 편한 상대가 아내고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네. 부모님한테도 저희 그런 내용은 얘기를 못하니까 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거 이해했다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두 분이서 그런 대화를, 예. 어떤 면에서는 네. 이제 브랜든이 내 안에 원래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대리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할리제이의 보고? 그 성격을 보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저는 진짜 이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살려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는 나는 조금 이렇게 성격도 이렇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의문에 좀 빠졌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그게 맞았나? 예.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근데 이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어떤 배운다든지 이런 거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나는 이런 걸 이게 좋아 이게 명확해요. 이렇게 굉장히 그게 또 다양하고 명확해가지고 나는 뭐 내가 정말 이렇게 뭐를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사람은 딱 이게 명확하니까 제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아내 같은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지를 자기가 사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거는 네. 자기가 그걸 발견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제가 그게 힘들다고 이제 요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말이 좀 횡설수설하지만 아내를 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럼요. 서로 그래요. 그걸 배우는 거지. 그리고 그죠.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찾아나가는 여정 속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저한테 완전히 일 그만두라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한 1년 반 됐어요 지금. 그런 뒤부터 아내가 저를 지금 언스쿨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게으르게 일 안 하고 돈 한 푼 안 벌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 해보면서 또 다른 저를 알게 되고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런 게 이래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계속 비즈니스 할 때도 상대한테 맞추는 걸 잘했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맞추는 걸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그게 너무 싫어서 완전히 또 제 멋대로도 해봤고. 근데 제 멋대로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맞추는 건 분명히 싫고 내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방황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난 이게 좋아라는 게 좀 분명하게 있는 편이어서 또 그게 되게 좋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아내가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아내가 패션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패션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쉬는 시간이 있을 때
패션 디자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또 같이 심리 공부를 하다가 아내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막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할리제이도 나중에 깨질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이걸 결정한 거였네?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브랜드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저희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제가 의심이 별로 없어요.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좋아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아닌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니야, 이 정도로 좋아하는 것일 리가 없어, 이건 아닐 수도 있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호해. 네. 그래서 같이 또 공부하다 보니까 더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깊이까지 들어가서 어린 시절에 가졌던 감정들,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렇구나, 그거를 서로 알게 되면서 네. 더 깊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식으로 지금 6년을 둘이 서로 떠들었는데 아직도 더 아직도 깊이 보지.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랬었구나가 계속 나와요, 그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식의 헷갈리지 않고 진짜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 감정에 충실하도록, 나쁜 것만 빼고 나머지라면, 나쁜 것만 아니라면 감정에 충실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계속 찾아나가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부부들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가장 큰 것이 그거예요. 우리도 원래 언스쿨링 했었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특히 이제 신앙 가지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스쿨링으로 보이십니까? 언스쿨링으로 보이십니까? 라는 거죠. 언스쿨링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스쿨링 하셨어요. 맞아요.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해. 네 자유야. 그걸 왜 물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해 오셨죠. 근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김누리 교수 말대로 제국주의 밑에서 일제시대 때 그 교육을 30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독재였고, 이제 민주주의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주주의에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오로지 그냥 사람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었고, 지난 100년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이제 조부모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몸에 박혀 있는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개념은 지극히 잘못된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산 거죠. 그럼 얼마나 이것이 정말 어디까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명확한 성경적이고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공부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깨달아 나가고, 원래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그 어린 시절에 그때까지 두 분만큼은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 거의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반에 만난 상태예요 지금. 네. 네. 초등학교 때 만나서 그때부터 사귀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귐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의 배움도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는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젊어질 수 있고, 그만큼 말랑말랑하니까 또 한편 아이들한테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못하는 게 많죠. 근데 완전해야 되나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우리 가정은 25%씩이에요. 저 25%, 엘리 25%, 로니 록이 25%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좀 더 뭔가를 이렇게 위험 요소를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떤 또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선 성경을 좀 더 먼저 아는 선배로서 우리가 아는 영역에서의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치지 못하는 영역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이들이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한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로니 로기한테 배우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해내니까 그거 자체가 배울 점이죠. 준비하신 질문은 다 하신 건가요? 나 이제 뭐 더 있어요? 네. 뭔가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지내시다가 같이 또 이렇게 뭐 채팅으로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또 신청해 주세요. 예. 이 다른 분들이 오픈 상담은 부담스러워서 잘 잘 안 하시는데. 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원래 청담하고 싶었는데 네.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네. 그냥 우리가 신청하자. 이 사람은 이렇게 지르는 타입이고 네. 저는 이거 오늘 시작하기 전까지도 사실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적었는데 네. 이 질문을 보면서 질문이 막 허접하다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면서 이 질문이 너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막 걱정했어요 저는. 네. 근데 진짜 확실히 근데 제가 만났던 네. 정말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지금 브랜든이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너무 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딱 그 시선이 있으니까 네. 맞아. 질문도 하나에 질문도 되게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막. 질문이 뭔가 서울대 레벨이어야 되는 거야. 어? 한의사 레벨, 의사 레벨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버리셔야 돼요, 브랜든. 진짜. 맞아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요거는 잘하는데 나머지는 다 허접하다. 난 다 배워야 된다. 애들한테도 배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오픈을 하시고 맞아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더. 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기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불사밴드에서는 말씀 중에 네, 너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안 보다 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나 왜 이럴까, 나 그냥 나 왜 이럴까? 생각하는 마음이 괜찮았어. 혹시 알아? 나중에 갑자기 판타지 소설을 쓸지? 소설가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조앤 롤링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 왜냐면 의학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것도 너무 이렇게 정제되고 한사스러운 것만 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까 해주신 말씀들이 그래 그러면은 좀 쓰는 게 정말 편안하게 막 올릴 수 그쵸.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 엄연히 무협지도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그죠? 네. 좋아요. 무역지도 좋아요. 그죠? 음. 그러면은 지금 한의사시잖아요. 그러면 점혈이라는 무공이 있잖아요. 점혈. 네? 점혈. 딱딱. 아혈과 마혈을 찌르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브랜든이 만일 글을 쓴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겠죠. 네? 전문적으로 네. 됐다. 별명을 화타라고 해요, 화타. 예?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그 연결을 시켜보세요, 계속. 저는 그게 그런 엉뚱함도 있으실 것 같고, 그쪽에 어떤 즐거움을 잘 이끌어내시면, 또 할리제이의 이런 성격하고도 잘 맞아떨어져서 두 분이 되게 재미있게 사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자체만 해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컨텐츠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을 바꾸는 또 하나의 어떤 혁신 가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투덜이가 제일 괜찮았는데. 아, 투덜이 있으면 너무 좋아. 투덜대는 화타야. 점혈을 할 줄 아는. 투덜대. 투덜대는 걸 못하게 하면 투덜대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말이 많아서 내 투덜대는 걸 못하면 상대의 아열을 찍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와, 자기 연기.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막 너무 그런 거 막 써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의 글을.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뵙고. 네. 저기 할리제이 아마 이게 오픈 상담 이게 한참 지나도 또 아무도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그래요? 좀 내가 한 2주, 3주 어느 텀이 좋을까요? 한 달 지켜볼까요? 그 전까지 좀 브랜든이 그런 좀 엉뚱한 그걸 좀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네요. 예. 얼만큼 엉뚱해졌나. 막. 그쵸. 네, 이런 거. 이름도 마침 브랜든이니까 이제 이소룡의 아들이잖아요. 네. 이소룡이 했던 그 무술은 이소룡으로 어떻게 이게- 가봅시다. 이게 연문 같은 게 연결이 되잖아 이게. 이게 다 좋네요. 연결이 다 되네. 연결이 마침 다 돼. 브랜든 좋다. 예. 나도 되게 잘하는데 만만치 않으시다. 저도 갖다 끼워 맞추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이분은 뭐 끼워 맞추는 거에 내가 해요. 잘하시네요, 진짜. 네. 거의 뭔가 이렇게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 생각하셨는데 다 연결이 되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브랜든의 그런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애들이랑도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게요. 네. 다음에는 어머님도 같이. 네. 네, 어머니도 네. 한번 어머니하고 뵙고 함께하는 싶네요. 시간도 한번.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한번 해요. 네, 그래야 맞아요. 어머니가 집에서. 계시니까. 네, 아이들도 있고. 제가 그때 말했던 토요일 날 하면은 네. 제가 어머니랑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